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원가 관리 잘하면 마케팅 10% 올리는 것보다 10% 절감하면 약 172%를 올릴 수가 있어요. 이익을. 근데 그러한 차이가 있는데 물론 둘 다 하면 좋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 공존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수 격전을 하면 좋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하고 있고 제가 연구수장으로 하면서 뭐 제품 개발도 하긴 합니다만은 이 원가 쪽에도 많이 좀 얘기 좀 하고 있고 참고사항으로 이제 말씀드렸고 저는 이 애니홈스에서 해주는 부분이 마케팅은 워낙 뭐 우리 김 대표님이 잘하시고 캐리어가 많으셔가지고 하시고 저는 전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이론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현장에 나가면은 이게 꿉꿉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적으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는 사람인데 그동안에 과거에 그 애니홈스 그 애니홈 로스 재료를 할 때는 그냥 광고성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얼마나 전략됩니까? 그러면 40%가 뭐 20%에서 40% 절감됩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절감 돼요. 써보세요. 이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뭐든지 맥시멈치가 있고 미니멈치가 있어요. 맥시멈치로 얘기하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믿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맞는 기기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작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 제품인데 그냥 다 20, 40%, 20%에서 40%라고 하다 보니까 그게 많이 확대가 되어 왔어요. 물론 가정용은 가능합니다. 7단계 누진제 있을 때. 근데 지금은 7단계가 아니라 3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물론 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전력량이 얼마만큼 줄느냐가 사실 핵심입니다. 전력량이 안 줄면서 요금 준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전력량이 그럼 어떻게 줄어요? 하는 것을 전기 기술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여기서 이과 출신이세요? 이과? 그럼 여기 나오기 전에 벡터와 스칼라를 아십니까? 벡터 스칼라 아세요? 뭐 이과 출신인데 이랬는데 이거 뒤에 나올 겁니다. 어쨌든 순서는 우리 전력 사용 시스템 지금 이제 작지만 우리가 가정용에서 시작했지만 실제로 우리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로부터 중간자 말단까지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걸 먼저 크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전력 지금 계속 얘기하는 전력 뭐 효율 명률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이걸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전력 손실은 뭐 어디서 주는 거야 그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 자 전력 사용은 우리가 공급자 측이 한전이고 사용자 측이 고객입니다. 그러면 애니홈스는 어디 있을까요? 중간에 있어요. 공급자와 사용자와 중간에서 뭐를 해줘? 전력 손실이 줄게 해주는 것이 애니홈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공급자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발전 설비 확충해서 전력 공급을 늘려줘야 되고 동배전 소지를 줄여가지고 원가도 낮춰야 되고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빵빵 공급을 해주려면 설비도 많이 늘려야 되고 고품질, 전압 주파수 이런 건 막 엉터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딱 법적으로 맞춰서 해주고 발전 설비도 마찬가지. 수력도 있고 원자력도 있고 많습니다. 원자력이 제일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하려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신재생에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비싸게 지금 한전을 사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에너지원을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전부 다 누가 하느냐? 한전 같은 공급자에서 합니다. 균등한 부하를 공급도 이런 생산 원가를 낮추는 거예요. 그 외에 공급 능력을 능력 프로그램 이런 적극적인 모든 것이 한전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한전밖에 없었어요. 이 발전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전 측면에서는 태양광 발전사들이 좋아하질 않아. 왜? 나는 이게 몸이 좋은데 이게 진짜 붙는 거 싫어하잖아. 사실 진짜 붙는 거예요. 내가. 근데 한전 입장에서 기분 나쁩니다. 우리 이만한 거 잘 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돈 주라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만 그건 정책에 의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에너지원을 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전 같은 공급자는 이렇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고객은 전기를 쓰고 있는 고객은 이렇게 합니다. 전력을 사용해서 원하는 대로 쓰고 싶고 자체 신재생 에너지 지금 뭐 합니까? 아파트에 태양광 같은 거 붙이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LED 같은 거 이런 거 LED 고효율기기. 그다음에 스마트 전력, 대기 전력 제로 하려고 다 코드 빼고 자체 전력 설비 전력 요거는 우리 애니홈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전기계 장비는 안정적인 전원이 필요한 이런 것이 고객 측면에서 쓰면서 전기요금을 절감을 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애니홈스는 뭐지? 보면은 디맨드에서 전력 손실 감소로 전력요금을 절감시키고 안정적인 전원 공급으로 기대 수명이 연장이 되는 것을 애니홈스가 해준다는 거예요. 애니홈스 아까 봤던 로스 제로가 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자하고 고객하고의 중간 사이에서 저런 역할을 해줍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애니홈스는 이런 LED 같이 고효율기가 아닙니다. 근데 과거에는 고효율기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거 쓰면은 20-30% 줍니다. 왜냐하면 유효전력량을 줄여줘야 고효율기기인데 이건 유효전력량을 줄여주는 기기가 아니에요. 전력 손실을 줄여주는 거죠. 유효사용전력량은 똑같습니다. 어떤 것든 다 똑같아요. 근데 유효사용전력량을 줄여주는 게 뭐라고? 고효율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개가 들어가야 되는 모터가 있는데 80개만 들어가도 똑같은 출력을 4개 만들었다. 그게 고효율이에요. 근데 우리는 100개를 쓰는 데 있어서 200개가 손실이 붙어 있어. 200개를 잘라준다는 게 우리 제품이에요. 다릅니다, 목적이. 그래서 고효율기기처럼 얘기가 되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가지 전력 손실을 감소해주고 안정적인 전원 공급으로 해주는 것이 객관적으로 두 개. 그 외에는 무슨 뭐 소음이 늘어난다, 뭐 한다 많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주관적인 경험하신 분들의 그 경험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기는 좀 뭐하다.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전력 손실 감소로 전력요금을 절감시켜주고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해서 앰프라든가 테레비라든가 이런 데에 기대 수명을 늘려주는 그러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다. 자, 여기 이제 오면은 이제 좀 이제 머리가 아파요. 제가 왜 벡터하고 스칼라를 얘기했냐면 아까 명단이 어디 있더라? 명단. 여러분들이 그 고스톱 쳐가지고 치매에 걸리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벡터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왜 아셔야 되냐 하면 우리는 그 여태까지 스칼라밖에 생각을 안 했습니다. 여기 아까 저 민본부장님 어떻게 해봤어요? 3 더하기 4는 얼마입니까? 7입니다. 네. 스칼라 3 더하기 4는 벡터로 얼마? 벡터로 얼마입니까? 네? 3 더하기 4는 벡터로 얼마입니까? 3 더하기 4는 벡터. 벡터 값으로 더한다면 얼마? 모르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다 스칼라만 알고 계십니다. 근데 벡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골프 치시는 분이 있겠지만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 같은 방향이 아니야. 90도 방향, 180도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90도 방향일 때는 3 더하기 4는 벡터로 가니까 루트 자승자승. 그러니까 3 더하기 4는 5가 나옵니다.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생각했던 3 더하기 4는 7인데 왜 5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후kum에다가 저 전류 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실직에서 이렇게 후kum에다 써보신 분 있어요? 전류 측정해 보신 분 있어요? 네, 전류 측정해 보면 나오는 전류가 벡터 전류. 스칼라 전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3 더하기 4가 7이어야 되는데 따로 4 더해주면 3이 돼야 되는데 7이 안 되고 한 5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벡터 전류이기 때문에 전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갑자기 뭐 벡터 얘기하고 스칼라 얘기하는 거는 전력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전력에는 방향이라는 놈이 있구나. 그래서 이게 좀 안 맞네 이런 생각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그래. 전력이라는 것은 전압 곱하기 전류가 전력이에요. 간단하게 전압 곱하기 전류가 전력입니다. 근데 그 전력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요 피상전력, 겉보기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벡터라고 여기 나와요. 벡터. 그죠? 벡터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유효전력과 무효전력과 스칼라적으로 하면은 3 더하기 3은 7이 돼야 되는데 유효전력은 3이요 무효전력은 4면은 얘는 5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전력이 5가. 그게 벡터합입니다. 이 지금 좀 머리가 좀 아프실 거예요. 아, 갑자기 벡터가 이게 뭐지? 이게 나오실 건데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야 뭐 전력이 뭐 많이 들어갔냐? 전력이라는 말은 안 들어가도 아마 전력량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량은 뭐예요? 시간만 곱하는 게 량이에요. 한 달에는 몇 시간? 한 달에 몇 시간? 몇 시간이에요? 720시간. 이제 그거는 아셔야 돼. 24 곱하기 30은 맞는데 24 곱하기 30은 720시간이에요. 720시간을 곱해주는 게 전력량이에요. 그러면은 24시간 아니고 12시간만 쓰면 어떻게 돼요? 한 달에 360시간. 이거 지금 내가 왜 설명드리냐면 전력 손실은 여기에 연관이 있어요. 내가 쓰는 시간이 한 달에 2시간이야. 전력 손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내가 720시간을 써. 전력 손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때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하루에 1시간밖에 안 쓰면 한 달이면 30시간을 쓰는데 30시간을 쓰면서 전력 손실이 많기를 바래? 그거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고효기가 아니에요. 전력 손실을 제로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집은 24시간을 쓰되 들락날락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을 쓰는 걸로 간주하고 물론 텔레비도 한 10시간 보기도 하고 전등도 한 8시간 켜기도 하고 냉장고도 들락날락 하면서 뭐 한 10시간 쓰고 이거를 퉁쳐서 24시간을 봐서 계산해서 우리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참고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요거를 왜 써줬냐 하면 전압 곱하기 전류라는 놈이 전력인데 코사인 세타니 J 사인 세타 쓴 거는 벡터라는 말을 써주기 위해서 전기 학술적인 의미에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머리가 아프겠지만 요거만 아시면 돼요.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놈은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벡터합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어떻게? 루트 씌워서 자승자승. 요거는 뒤에 또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여기 봤어요. 이거 많이 보였죠? 학교 다닐 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C자승은 A자승 더하기 B자승이다. C는 루트의 A자승 더하기 B자승. 이거예요. 이거. 밑에가 뭐라고요? 요거 밑에가 유효전력. 요 밑에가 뭐라고요? 무효전력. 요게 뭐라고요? 요게 피상전력. 이게 전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로스제로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범위는 이렇게 유효전력은 똑같다 그랬어요, 제가. 무효전력이 이만치면 역률이 나쁜 놈이에요. 역률이 더 나쁜 놈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내려오겠죠. 역률이 좋은 놈은 여기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상역률. 지상역률이라는 건 넣는 놈, 앞에는 진상, 빠른 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러한 진상을 가지고 요만큼 보상을 해주니까 요만큼만 무효전력이 남아서 역률이 개선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피타고라스죠. 지상은 밑에도 내가고 진상은 위로 갑니다. 진상이나 지상이 없이 딱 1이 되는 걸 역률이 1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역률이 1일 때는 피상전력과 유효전력은 똑같습니다. 왜? 무효전력이 제로니까.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면 뭐가 좋은데요? 전력 손실이 줄어요. 전력 손실이 줄면 뭐가 줄어요? 요금이 줄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냥 꽂으면 됩니다.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앞에 있던 요거를 지금 설명하려고 요거 설명하려고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그 얘기하다 보면은 야 효율이 좋아, 역률이 뭐야 효율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역률하고 효율하고의 차이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역률은 벡터 방향이 있다. 효율은 방향이 없는 스칼라량이 있기 때문에. 효율은 인풋분의 아웃풋이야. 방향이 없어. 근데 역률은 방향이 있기 때문에 역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기 역률, 효율 이렇게 얘기하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전력량이 많이 들어가서 적게 들어갔어. 이런 스칼라는 효율은 맞는데 전력의 효율 이런 말은 원래 안 맞는 거예요. 방향을 없앴기 때문에. 그래서 효율과 역률과 효율은 방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역률은 전력의 효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해하려면.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전력의 효율이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정확한 말은 아니다는 거예요. 역률은 왜? 방향이 있는 앞으로 갈 거야 뒤로 갈 거야 이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이 가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꼭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앞으로 가냐 뒤로 가느냐 이거는 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전압과 전류가 가면서 전류가 늦게 가는 놈을 뒤로 간다 그러고 전류가 빨리 가는 놈을 빨리 간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진상지상이라 그러는데 그건 이제 전문적인 용어니까 어쨌든 빨리 가냐 늦게 가느냐가 전류가 전압보다 빨리 가냐 늦게 가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나오면 좋은데 동시에 안 나와버려요. 발전기에서. 발전을 할 때 동시에 쫙 나와주면 되는데 코일을 통해서 나오면 늦게 와. 콘덴서를 통하면 더 빨리 가. 이게 자연적인 법칙. 코일을 통하면 전류가 항상 늦게 가더라고요. 전압은 가는데 전류는 따라가요. 요 차이가 코사인 세타는 게 역률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 차이 있잖아요. 차이, 각도 차이. 거기다 코사인을 붙이니까 역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용어가 지금 쓰는 용어들인데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지금 얘기가. 단지 전력은 역률이라는 말인데 그게 벡터합으로 되는구나. 벡터. 방향. 이걸 문제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가 합의돼가지고 그걸 줄여주니까 손실이 줄더라. 뒤로 나오면 이제 나옵니다. 자, 코사인 세타. 갑자기 이제 코사인 세타는 이게 뻥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전압 가고 전류 가는데 쫓아가는데 위상 차례는 이 역률이 뭐냐?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전력 분지 유효전력입니다. 그래서 피상전력, 유효전력. 피상전력이라는 것은 아까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유효전력 자승 더하기 무효전력 자승 분지 유효전력이 주로 역률이 되는 거구나. 이런 말이에요. 이 역률이 뭐하고 관계된다고요? 전력 손실. 저 역률이라는 게 전력 손실이라는 놈하고 관계됐어요. 그래서 자꾸 역률 얘기하는 거야. 역률 난 뭔지 몰라. 효율이야? 아니야. 효율의 방향을 집어넣어준 게 역률이다. 효율의 방향. 이건 문제고. 그래서 핵심은 뭐냐 하면은 이 유효전력은 항상 같다 그랬죠. 동일. 피상전력인데 피상전력을 줄여주려니까 유효전력은 같다 그랬어요. 뭐를 줄여? 무효전력. 무효전력 줄이려니까 아까 뭐 했어요? 아까 요 무효전력이잖아요. 이렇게 된대. 요 놈을 이렇게 줄여주는 거예요. 무효전력을 줄여주면 뭐가 올라가? 역률이 올라가. 중요한 얘기하면 역률을 높여줘. 역률 목표는 뭐? 1. 역률이 1에 이렇게 싹 올라가. 근데 쫙 올라가다가 넘어가면 역률이 떨어져. 왼쪽에 있는 건 지상, 오른쪽에 있는 건 진상이라. 목표는 1이에요. 타켓은 1. 근데 중요한 거는 전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일정하게 한 거야. 한전에서 공급할 때 정전압제들을 해요. 전압은 일정하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변동을 주는 건 전류가 줘. 그래서 전류가 초마다 엄청나게 변해 많이. 쓰는 게 노동을 쳐. 그래서 전력량을 계산할 때 다 이거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15분씩 다 평균을 내. 잘라 이렇게 15분씩. 그래서 1시간, 그래서 24시간에서 전력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변동하는 그 스트레스를 전기기기가 다 받아요. 왜? 전류가 수없이 변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걸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이 우리 제품이거든요. 이러고. 그래서 역률을 좋게 하는 방법. 요 밑에 써놓은 거 있죠? 요거는 금방 제가 설명드린 말씀드린 거예요. 유효전력은 항상 일정하니까 손을 못 대고 무효전력을 대니까 역률이 올라가더라. 그런 말을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맨 밑에다가 뭐라 그러냐면 무효전력이 줄면 역률이 개선돼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돼요. 피상전력도 감소하고 전력 손실 I 자승 R이 감소한다. 누가 해준다? 보수제가 해준다. 전력 손실이 줄면 전력량이 줄고 전력량이 줄면 요금이 줍니다. 그러니까 전력 손실을 줄이려면 뭐가 좋아요? 역률이 좋아야 됩니다. 그 역률이 좋으려면 뭐라고요? 무효전력이 줄어야 됩니다. 그 무효전력이 유효전력 왜 얘기하나요? 벡터 때문에 얘기합니다. 스칼라가 아니에요. 벡터예요. 전력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발전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계량장치라는 것이 전력 손실을 측정을 안 하면
지금까지 한 얘기는 다 꽝입니다. 계량 장치가 전력 손실을 측정을 안 하면 꽝이야. 뭐 필요도 없어요. 뭐 할래요 이거? 쓸데없이 돈 들여가면서 뭐 하려고? 영률 나쁘면 안 돼요. 요가 가정용.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가정용은 영률 요금을 받지 않고 그냥 유효 사용 전력량만 받습니다. 이게 영률이 좋아가지고 손실이 준다는데 우리하고 무상하 있어. 필요도 없잖아. 이게 가정용. 이게 가정용이라는 거예요. 가정용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핵심은 이게 바로 이제 노하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료 안 주는 거고 이 계량 장치는 영률을 측정을 못 해요. 계량 장치는 그냥 유효 전력만 측정해. 유효 전력이란 말할 피상 전력 같은 것만 측정하는 거야 이게. 무용. 전압 곱하기 전류만 측정해 버리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를 측정을 못 해요. 얘가. 딱 동시에 타임에 딱 전압과 전류를 곱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전압과 전류가 너 늦으니까 너 같아져.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곱해줬잖아. 그걸 안 하고 그냥 동시간에 전압 놓고 전류를 곱해버리는 거예요. 계량 장치. 사용 유효. 그래서 여기다 제가